세계는 자원전쟁.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가 자원전쟁이라고 하고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친원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실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도 이 자원전쟁에 본격 참전을 할 모양새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4년새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자금 증가율 377.9%입니다. 이게 37%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377.9%예요. 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2019년에 367억 원이었거든요. 2021년에도 349억 원이었고요. 작년에 631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2023년에는 175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4년 사이에 377.9% 1387억 원이 늘어났어요.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면 특별 융자를 해준다는 예산이 말입니다. 뭔가 시대착오적이지 않고요. 흐름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죠. 저는 우리나라에 정쟁이 없었다면 자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쯤 말입니다. 판대소를 질렀을런지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해외 자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요,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예 그냥 무시해 버렸으니까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적폐입니다. 적폐. 그러니 이게 여러분 해외 자원 개발은 완전히 누구든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나서 세계 공급망은 흔들거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원 자립도가 좋으냐? 전혀입니다. 세계에서 말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꼴찌예요. 진짜 나쁩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이 완전히 맹탕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부분 말입니다. 좀 정당하게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 개발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늘려잡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예산 1754억 원이 큰 예산일까요? 자, 특별융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이게 큰 예산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산을 합니다. 특별융자 사업이 실제 보조를 해주는 게 말입니다. 내가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1000억짜리를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율 상한을 30% 300억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500억까지 올린다고 해요. 500억까지. 다시 말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특별융자 사업으로 500억까지 지원을 하니까 1000억짜리를. 그러면 500억을 지원하면
1754억 원이면 이게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1년에 3개, 4개? 중국은 세계 시장의 자원을 싹쓸이 하는데요. 자원 개발 전쟁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는 하나 또 사실상 말입니다. 적폐 세력으로 찍힐까 봐 몸을 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늘린 건 사실이지만 그 늘린 것이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는 377%가 늘어났으니까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자원 개발을 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이렇게 특별융자 사업으로 1754억 원을 내놨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보다가 예전역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자원개발 거래소 만들자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속성상 자원개발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말입니다. 범선이 하나 출발을 하면 저 범선에 투자할 사람 이러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범선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선은 지금 아메리고 베스푸치만 하더라도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해서 말입니다. 많은 커피와 많은 물량을 싣고 와서 사실 향신료나 커피가 유럽에 확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배당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주식시장의 기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원개발도 자원개발에 대한 실제 상황을 제대로 공고를 하고요. 그 자원개발을 한다고 하면 투자하는 거. 이게 일반인 지금 시중에 돈이 넘치잖아요. 통화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세계 시장에 가서 자원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상장을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시장이 적기 때문에 자원 거래소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세계 10위권이고요. 무역도 세계 10위권이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개발을 세계 시장에서 상사들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뛰어나가서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원개발 거래소가 생기지 않는다면 ETF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원개발 기업에 ETF 투자해주는 저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세계 시장의 자원 전쟁에 우리도 폭넓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고 아니 우리 기업이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특정 국가 의존도 80% 이상 수입 품목수입니다. 3,941개입니다. 그중에 46.9%가 중공입니다. 1,850개. 미국에서는 503개 12.8%고요. 일본은 438개 11.1%입니다. 기타가 1,150개고요.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러다가 말입니다. 요소수처럼 한번 기침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소수 구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게 3,941개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국과 실사구시라는 것 외교에 있어서 실사구시를 중국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중국을 외면한 외교정책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3,941개가 8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이게 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에 복속돼
경제가 복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또한 경제 자립에 어떤 큰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해외 자본 개발에 대한 속도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부가 그 돈을 다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원개발 거래소를 만들어서 금거래소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거래소를 만들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도 흡수하고요. 또 자원개발 회사들의 자금도 확보하는 그러면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경쟁적 구조, 민간의 경쟁적 구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정부가 돈 대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맡기면서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